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이제 상반기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좀 상반기가 안 좋았구나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주시장 이제 막판이라도 조금 되살아나면서 조금 윗꼬리로 흐린 말로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좀 아쉽게도 많건 적건 간에 4일 연속 하락세로 일단 마감하면서 어찌됐건 금년 2022년 상반기 시장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쉽죠. 1972년에 년 이후 최대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0%가 넘게 일단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1.3% 하락했고요. 다우와 S&P보다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이미서비스, 금융, 기술주 등이 좀 전부 다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유틸리티나 산업 등 두 개, 두서너 개 섹터만이 오늘 좀 반등할 수 있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그나마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 에너지 주식은 떨어지지만 유가가 조금씩 그래도 하락하는 방향성으로 좀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행입니다. 다만 네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105달러 수준까지 오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모처럼 장중에는 3% 하락을 찍었었습니다. 2.9% 초반까지 내려갔다가요. 결국은 3%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소폭이나마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유지돼 갖고는 하락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익에 대한 변수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하면 이미 나이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당장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되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어떤 달러의 강세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2분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나이키는 먼저 그 결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달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가장 관심이 있었던 딱 팩트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근원 소비 지출 그리고 헤드라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뉴스로서 많이 다루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6.3%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전망 6.5였기 때문에 모처럼 그나마 이것도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아졌고요. 전월 달과는 비슷한 수준 6.3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가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은 금년 들어 최저 수준이 되겠고요.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고려한 소비는 0.4% 감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들어 첫 번째 하락입니다. 그래서 네네. 인플레이션을 다 고려하면 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조금 소비는 약간 줄어들었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평소에 뭐 일주일에 한 5만 원씩 넣었었는데 네네. 지금 뭐 이번 달에 보니까 8만 원 넣었네. 근데 실제로 넣은 기름의 양은 줄어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딱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살려 할 때 신발 뭐 구두를 살려 했는데 조금 안 샀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나간 돈은 더 많고. 많지는 않지만 0.2%지만 그나마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인 근원 소비 지출입니다. 근원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두 가지가 빠집니다. 먹거리랑 에너지가 그 휘발유 값이라고 그냥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4.7%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는데요. 전망 4.8이었기 때문에 역시 전망보다 낮았고요. 전월 대비 4.9%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건 긴 흐름을 보면 얼마나 많이 올랐었던가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물론 여전히 그 흐름 자체는 수십 년만, 3,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건 맞죠. 그렇지만 3개월째 좀 내려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10년물 금리가 3% 이하도 갔었다는 것도 요거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워낙 이게 뭐 헤드라인이 몇이었고, 그 다음에 근원은 몇이었고, 전월 대비는 몇이었고, 전년 대비는 몇이었고, 너무 복잡하니까 나온 지표에 대해서 월가의 성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두 분 정도 네네. 상대적으로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버코 회장의 에다 하이만 CEO가 직접 오늘 블룸버그에 출연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어 노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분명히 어렵죠. 아직 너무나 빠르지만 조금씩이나마
지금 아주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해소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약간은 진전이 있다. 다소는 긍정적인 걸 보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조금씩 좀 감소하려는 노력. 감소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리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조금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방크는 이거 나오기 직전에 발표를 다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전쟁에서 쉽게 해서 표현은 제가 강하게 하면 전쟁에서 연준이 지금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네.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는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닥터 둠으로 유명한 분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누리엘 루비니. 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기고를 한 거지만 이건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보면 주식시장 50%또 떨어진다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상대방의 시각이 약간 다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루비니 교수도 비슷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락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리세션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도이치방크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높여놨습니다. 2022년까지 리세션 가능성을 88%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이치방크는 워낙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글로벌 IB 중에서 미국의 리세션을 제일 먼저 언급하기 시작한 곳이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년까지 봤을 때 보면 실제로 보면 수많은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년까지 거의 정확히는 88%의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17%, 내년은 71%인데 이게 직전만 하더라도 이게 수치가 낮았던 거죠. 13 플러스 65니까 78%에서 88%까지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달 발표하는데 상당히 높이고 있겠고요. 이런 수치가 금년 초에는 어땠느냐? 금년 초에는 불과 한 30%, 8%, 40%밖에 안 됐습니다. 4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입니다. 평균. 네네. 매년 20%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면 40% 하면 그거 맞거든요. 그렇죠. 올 초만 해도 평균 정도의 어떤 리세션의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배, 4배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바로 이런 논리를 다음에는 리세션이 얼마나 강할 거냐.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리세션 이후의 상태가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냐, 뭐 하드 랜딩이냐, 하드 랜딩 얼마나 심각할 거냐에 관해서 루비니 같은 사람은 최악이다.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거에 그 차이일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오늘 전부 다 1에서 2% 정도 오늘 하락하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한 1.7%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불가피하지만 2분기에 어떤 생산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이미 다 여러 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일반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목표 주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하디스는 소위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에 네네. 집중돼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MD가 1.9% 떨어지고요. 엔비디아가 2.4%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내리겠는데 한두 개 올린 건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는 생산 자체, 매출 자체가 내년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보합 정도로 내리고 내년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갈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일부에서는 후년까지 해서 2년까지 50% 간다고 올라간다는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그건 순환 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되겠는데 그 전까지의 주가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한복판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오늘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네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 월가가 지금 눈높이를 좀 낮춰 있다는 거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이 목표 주가를 내렸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한 1.5% 정도 내렸는데 시간에서도 1.45%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매출과 이익이 지금 이번 분기 발표한 거는 나름은 그냥 딱 그 정도를 맞췄어요. 그러네요. 매출은 딱 그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거의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딱
조금 늘어났는데 문제는 매출 가이던스를 저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 자체 대비 한 20% 정도가 모자르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 정도가 갑자기 발표됐으면 주가 시간에서 이거 뭐 10%, 20%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오늘 상대적 이런 20% 정도를 가이던스를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흘러내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판단을 보면 시작할 때 마이너스 2.5%까지 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45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나도 어려웠고 옆 사람도 어려웠고 그거 알겠는데 이걸 좀 눈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21% 정도 하락하면서 1970년 후에 최악의 6개월을 보냈고요. 다우는 나름 좀 위였죠. 마이너스 15%. 나스닥은 30%, 그리고 러셀 2000은 25%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이걸 지수로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속상하시지만 지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다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정도의 그런 벤치마크를 보시면서 물론 정상적으로 기관 투자는 S&P 500을 보지만 개인들은 나스닥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 한 거는 선박이다라고 정도 이해하더라도 제가 위안을 드려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이다 하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대 지수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그림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튼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이 그림인데 이거 다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 다름이 없다. 다만 폭 자체가 조금 크거나 조금 적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히트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맵도 보시면 S&P 500인데요. 진짜로 조금 플러스 난 것들이 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에너지에 좀 있겠고요. 필수 소비재에 있고, 그래서 콜라 같은 거 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게 좀 들어있고, 유틸리티 일부 있고, 그렇고요. 대부분 다 빠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는 그나마 초록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왜냐하면 다우는 IT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 차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100 가면 다시 또 이제 빨간색이 더 훨씬 더 많은 부분이죠. 나스닥에서도 일부 유틸리티, 일부 산업재, 일부 소재 쪽에서 좀 플러스가 났고요. 대부분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최고 상승률 잠깐 표를 좀 주배봤는데요. 20개 중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6개가 에너지였고요. 그냥 어저께까지 다시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이 또 샀다는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100%로 압도적인 1위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락 1위는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가 5위옥에 1등을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5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70%가 하락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극명한 어떤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 어려운 시간 보내셨겠지만 이제 하반기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하지 않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